네, 김건 의원입니다. 새로 시작한 코너 의원이 묻고 공무원이 답하다. 그래서 의문공답인데요. 오늘 두 번째 손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인가요, 이름이? 네, 대북정책협력과의 김지수 과장님입니다. 오늘 먼저 대북정책협력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정책협력과는 뭘 하는 건가요? 저희 대북정책협력과는 외교부 내 이제 한반도 정책국 소속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북정책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필요한 모든 협력 파트너들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우리 대북정책을 외부에 설명하고 이런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되게 추상적인데요. 교수님과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여러 가지 좀 그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정책이라든가 북한 인권 증진 혹은 뭐 남북 관계 대북 인도 지원 등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외교적인 수요가 있는데요. 양다자 차원에서 이제 주요국과 그 다양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우리 대북 정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한 대사관들과 어떤 대화 협의체도 갖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대북 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업무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제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대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이 외교적 함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도 역시 맡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 분석들을 생산해서 우리 외교 정책이 좀 더 적실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평가 사항들을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 감이 안 와닿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통일부가 해야 될 일 같은데 네. 외교부에서 대북 정책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의 활동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남북 관계 부분에 있어서 남북 간의 이제 협의라든가 대북 업무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는 북한 관련해서 이제 해외 이제 외국 정보들 그리고 국제 기구들과 협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우리한테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많이 묻는 모양이죠? 예,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는 이제 외교 협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서 꼭 다뤄지는 업무인데요. 꼭 다뤄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외교 협의 어떤 외교 협의에도 북한 혹은 대북 정책을 빼놓고 지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의를 준비해 나가고 있고 저희는 보통 이제 외교 당국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북한과 대북 정책이 이제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예를 들어서 러북 관계라든가 뭐 미북 관계, 뭐 북중 관계 뭐 이런 다양한 그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협의한 그 사례를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아주 최근에 이번 주에 뭐 저희 과가 간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국에서 보면은 이제 조구래 전략본부장께서 이번 주에 체르마트에서 열리는 이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하셔서 이제 거기 참여하는 이제 과거 이제 육자회담 참여 국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회의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대북 정책도 설명하시고 관련해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그래서 그런 다른 나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해서 뭐에 제일 관심이 많나요? 저희도 이제 그 국가별 협의를 할 때 있어서 그 국가가 어디에 이제 제일 관심을 있을지 아니면 우리 대북 정책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이제 가장 좀 잘 이해를 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출발을 하고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일단 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아무래도 이게 뭐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굉장히 중대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 문제도 인권 문제나 아니면은 인도적인 상황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납북자 문제 이런 데도 관심이 있어서 관련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수 과장님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대북 정책이나 북한 문제를 하시게 됐어요? 외교부에서? 사실 뭐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큰 관심이 있었다고 말하면 조금 네, 그렇게 말하면 좀 과장일 것 같고요. 지난번 오신 김 과장님은 네. 나라를 구하는 게 본인 업이라서 그쵸. 기우면은 나라를 구할 일이죠. 저는 조금 외교부 내에서 좀 다양한 업무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사실 해왔는데 저는 한반도 문제는 그냥 외교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북한 업무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북한에서 출발한 게 되게 많거든요. 외교적 사안이. 물론 요새는 외교적인 지평이 점점 넓어져서 꼭 북한과 연관이 없는 사안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북한과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간에 해왔던 뭐 양자 외교 업무라든가 뭐 개발협력이라든가 뭐 정책기획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이랑 되게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처음에는 북핵 업무도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북 정책 전반과 이제 북한 인권 업무 등등 하는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떤 북한의 반응이라도 있나요? 지난 뭐 피어 리뷰 작년 말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그 결과도 별로 보도는 전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일단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이제 국제사회 국제 인류의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사안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UPR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북한이 UPR에 참여를 했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권을 그 국권 혹은 주권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모두 이제 좀 전면 배격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좀 취해왔지만 그래도 U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장이다 보니까 참여를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제 국가들이 제기한 이제 인권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이제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많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각각의 인권 이슈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이제 기본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직접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성분제라든가 뭐 이제 여성 문제, 뭐 아동 문제 이런 기본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뭐 러브 군사협력, 뭐 파병으로 인한 그 인권 문제, 우리 억류자 문제 이런 억류자, 납북자, 뭐 국군 포로 문제 이런 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권고를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UPR에 뭐 나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거 외에도 이제 국제사회가 주요 계기별로 이제 뭐 하는 계기마다 그 많은 반응을 보여왔어요. 물론 다 전면 거부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매번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아주 큰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나름 국제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을 해서 좀 시정하려는 조치들이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북한도 계속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실은 인권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두고 제기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인식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령 예를 들면 남아공 같은 경우는 아파타이트 그 정책을 이제 국제사회가 뭐 제재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아파타이트 정책을 바꾸는 데 한 4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단 그런 변화가 오니까 뭐 아파타이트 정책만 없어진 게 아니고 남아공이 핵무기도 포기하는 그런 결과도 같이 갖고 왔는데 우리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국제사회에 쭉 제기해 나가면 그런 변화도 같이 갖고 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인권 문제라는 게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 전반을 다루는 거거든요. 인도적 상황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굉장히 큰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핵미사일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핵미사일은 해결이 됐지만 인권 문제는 인식과 문화가 같이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인권 문제가 개선이 된다면 다른 영역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국제사회가 노력해서 어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다른 쪽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 과장님이 이제 이 업무를 꽤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느끼는 소회, 소감, 뭐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북한 외교부에서 이제 대북 정책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거는 좀 이랬으면 뭐 이런 게 있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북한 업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느끼는 게 북한 관련해서 이제 객관적인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비핵화가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논의도 많이 뭐 그런 목소리가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계속 좀 더 강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무자로서 이제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아마 북한 업무 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 안정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고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제사회나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없더라도 정부 내에서 끊임없이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정말 헌신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흔들리지 말고 업무를 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 뭐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대응해 가는 데는 장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남아공의 아파타이트도 한 40년 걸렸고 그 다음에 미소 냉전 시기의 어떤 이 소련 봉쇄 정책도 성과를 보는데 한 5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들지만 긴 역사의 안목으로 보면 결국은 성공해가는 과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 중에서 국민들께서 그런 과정의 어떤 많은 노력 이런 거를 이해 못 하시는 게 좀 답답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잘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워낙 아주 기밀을 많이 다루시는 과장님이라서
제가 오늘 민감한 질문은 안 드렸지만 다음에 오면 최대한 국민들께 우리의 대북 정책, 그다음에 대북 정책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북정책협력과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의 김지수 과장님을 모시고 대북정책협력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